코칭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람을 바꾸는 문제가 되게 많이 대두가 돼요. 사람 바꿀 수 있냐, 부하 직원이 내 말을 안 듣는다, 바꾸고 싶은데 말을 안 들어요. 이런 것들이 리더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, 또 그 코칭 장면에서 코치들도 사람들한테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면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. 네, 여러분 사람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.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? 네. 못 바꿀 것 같아요. 그쵸? 그 이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고, 사실은 못 바꾸는 부분도 있는데,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쭉 봐보면, 그러니까 제가 본 연구에 의하면 그런 거죠.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바꾸는 건 어려운데, 성숙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질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러거든요. 싸이를 반기문 전 사무총장처럼 만들 수 있겠냐? 그건 아니거든요. 반대 케이스도 사실은 불가능하고,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싸이가 싸이다올 때, 가장 반기문이 반기문다올 때, 가장 어떤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베스트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다. 요즘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재능이라는 걸 타고났다고 해가지고 그 재능만으로 사실은 이렇게 세속적인 성공을 하기는 어려워요.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공을 좀 하는 케이스들이 있죠. 근데 그것도 살아생전에 그렇게 큰 영광 보지 못한, 예를 들면 이제 방고흐라든가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재능을 가졌지만 살아있을 때 그것이 세속적으로 어떤 성공을 거두지 못한 그런 케이스에 이제 하나의 예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,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성공을 하게 되려면 재능 플러스 무언가가 더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.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람들한테 알린다거나 어떤 팀으로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재능 이외의 다른 어떤 그 소셜 기술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,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성장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거죠. 네.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가 최고로 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굉장히 타고난 스케이터로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더라도 그 사람 인내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면, 절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그러면 절대로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가 없었겠죠. 그래서 그 어떤 재능적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. 김연아 선수가 그래 우리 주변에서 스포츠 선수 하나 해보자, 스키 선수 시키겠다, 안 됐을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고도의 훈련이라든가 그 본인이 참아내는 그리고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그 리더들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실은 엮여졌을 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옛날에는 다 사람들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, 옛날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. 에디슨이 했다고 그러면서 천재는 1%에 99%. 네, 노력이 필요하다. 그래서 노력만 하면 마치 천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, 에디슨이 그 리더십을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. 그 얘기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알아봤더니 99% 노력이 포인트가 아니라 1% 영감이 이제 결국에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1% 영감이 타고나는 거고, 이제 99% 노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이제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, 최근에 어디서 이제 기사 나온 걸 보니까 미시간 대학에서 연구를 했다고 한 거 보니까 99%의 노력도 아니라는 거죠. 결국에 노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운동선수는 11%, 공부는 4%, 노력이 차지하는 비중 별로 99%도 아니라는 거예요.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. 대부분은 타고나는 거고,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느냐,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되게 많이 회의적으로 돼가고 있고,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타고난 것들을 가장 잘 발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,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들은 전개가 되고 있어요. 네. 그런 거 같으세요? 네, 그럴 것 같아요. 노력이 4%라고 해도 그 4%를 채워야지 될 수 있는 거니까 99%라도 과언이 아니죠. 그 사람한테는 그렇죠. 그 4%라는. 맞아요. 맞아요. 네. 그 결국엔 타고난 것이 이제 어떻게 발현된 데 있어서 4%의 노력. 그래서 그런 거죠. 그럼 리더가 할 일이 없어? 그럼 코치가 할 일이 없어? 그 4%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. 이상한 사람은 그 4%를 채워야지 그렇죠. 할 수 있다. 맞아요.
아주대 메타인지 강의하시는 김경일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. IQ라는 게 이제 인지 능력인데 대부분 보면 중고등학교 때까지 검사하고 그 이후로는 검사 안 한다는 거예요. 근데 우리 건강검진은 매년 하잖아요. 그쵸. 뭐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. 건강검진은 매년 달라진다는 거예요. 사람의 건강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. 근데 IQ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면 그 이후로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. 바뀌면 검사를 할 텐데 해봤자 이게 뭐 30대, 40대, 50대, 60대 간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나빠져요. 어쩌면 그 질문을 했어요, 누가. 교수님, 저는 기억력 조금 나빠지는데 이게 IQ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? 그랬더니 간섭이 많이 생기는 거지 그게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. 그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첫 부임했을 때는 김영희라는 이름이 제자가 한 명이니까 선생님 저 영희예요 그러면 그래 너구나 하는데 나중에 정년퇴직하실 때 되셔가지고 선생님 저 영희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. 내가 아는 영희만 해도 한 20명이 되는 것 같은데 간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3살버릇 8단지 간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. 사람은 안 바뀝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제가 달라졌다고 합니다. 사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. 그게 맞습니까? 저는 그걸 물어봤어요.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왜 내 와이프는 나더러 너 사람 달라졌다고 하는지. 좋게 나쁘게. 나쁘게 달라졌다는 거죠. 연애할 때는 뭐 그냥 자기만 신경 쓰고 자기만 말하고 하는 사람이 왜 자기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해주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저 연애할 때만 해도 여자 같다는 얘기 되게 그러니까 여성스럽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잘 맞으니까 섬세하게 여자친구 같다는 얘기, 여자친구 같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. 막 같이 들어가 보면서 막 울고 웃고 막 맞장구 치고 하니까 근데 결혼을 하고 나도 이 양반이 그 공감 능력이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봤죠. 그랬더니 그 김결 교수님 하신 말씀이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고 나서 그전에는 연애 때는 너만 바라봐 이거였다면 지금은 너의 뒤에 장인 장모님도 계시고 처남도 있고 내 부모님 계시고 내 뭐 동생이 있고 또 애 있고 워낙 많은 이 신경 써야 될 것들 간섭이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아내에게 가는 공감과 이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.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. 그쵸? 제가 달라진 건 아니죠? 그랬더니 근데 아내분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뭐 서운할 수 있죠.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대부분 원래들이 호르몬도 있어요. 사실 호르몬 작용도 이제 있는데 사랑에 빠지게 되면 처음에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때 나오는 이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. 이거 쾌락 호르몬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사람들을 확 잡아 끄는 거죠. 그리고 어떤 이제 패션, 열정을 확 만들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6개월에서 길게 뭐 봤자 3년 이상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어떤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사랑이 좋고 그렇긴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호르몬이 나오는 상태로 살고 싶냐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계속 막 저 여자 만나고 싶고 뭐 막 만지고 싶고 그렇게 하면은 일상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3년 정도 그렇게 하면 3년은 뭐냐면은 애를 낳고 키우는 데까지 그 정도까지는 이 호르몬이 우리를 사랑에 빠져서 그 여자에게 센터가 되게끔 해주는 거고 그 이후에는 일상을 살 수 있게끔 호르몬이 사실은 빠져주는 거죠. 그래서 어떤 뭐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인지 인지적으로 그리고 또 호르몬의 작용도 사실은 굉장히 커요.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되게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지보다 호르몬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점점 많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요. 네, 의지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왜 여성들이 훨씬 더 정신병에 이제 취약하거든요. 훨씬 더 이제 우울증이 많이 걸리는데 그거의 하나로 이야기를 하는 게 여성들 같은 경우는 호르몬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적으로 체인지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? 수도꼭지도 자꾸 이렇게 틀었다 잠갔다 하면은 거기서 누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다 보면 호르몬에서 약간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균형이 잘 안 맞게 되면은 더 많은 이제 그런 어떤 정서적인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뭐 산후 우울증이라든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것들이 있고 뭐 나의 뭐 시선 나한테 이제 왔었던 시선들이 뭐 아이한테 가 뭐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는 부분도 이제 분명히 있지만 호르몬의 그런 영향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죠. 그거 있잖아요. 나이 들면 남성분들이 드라마 보면서 그건 틀림없습니다. 나이가 들면은
나오잖아. 그러면은 정말 콧물을 시큰해지고 눈물이 약간 맺히는 그런, 그러니까 감동을 슬픈 그리고 감동을 쉽게 좀 되는 경향이. 그 전에는 안 그러셨어요? 안 그랬죠. 그러니까 남성이 나이가 들면은 여성 호르몬 분비가 더 왕성해지는데 여성화가 되고, 여성은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 분비가 되면서 또 이렇게, 그래서 여자가 나이 들면 더 활동적이 돼. 그건 저도 그 얘기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누구나 남녀 호르몬이 같이 나온대요. 네,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남성은 이게 남자 호르몬도 줄고 여자 호르몬도 줄고 그냥 1대1로 남아거든요. 근데 여성은 이렇게 하다가 여성 호르몬이 툭 떨어져 버리고 남성 호르몬만 남아있대요. 그쵸. 네, 맞아요. 그 말씀 들었어요. 그래서 남자들이 좀 이렇게 나이 들면 여성화 되는데 남자들이 이제 할 일이 없어져. 그래서 집에 막혀있는 분이 여자들 자꾸 밖으로 나가고. 아니 관광지인데 봐봐. 아주머니들은 단체로 다니는데 남자들은 단체로 다니는 거 거의 없어.